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민간국가 리스트로 지정한 데 대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AI 인공지능 등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첨단 기술 협력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해 오고 있습니다. 테러 우방국이거나 미국 제재 대상 국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지정한 민간국가는 2025년 현재 총 26개국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인도, 대만, 북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앞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우리나라를 민간국가 명단에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1994년 7월에 해제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국내 핵무장설이 커지면서 미국이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후에 어떻든 한미동맹의 적자는 흠집이 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미관계는 동맹을 넘어 혈맹이라는데 참 멋쩍게 됐습니다. 상대에게 헌신하면 헌신짝 취급받는 것이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기 생각 없이 상대에게 끌려다니다가는 어느 뒷골목에서 버림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외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동맹이라고 우리는 봐주겠지는 아니란 기대를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초 중반까지 최대의 외교 현안이 바로 종계 변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계는 종가의 혈통을 말하고 변무는 억울함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태종 이방원부터 선조 때까지 약 200여 년간 지속된 사건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혈통이 명나라에 잘못 기록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참으로 눈물나는 외교적 노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자주성, 나아가 외교적 위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390년 고려 공양왕 때 이성계의 정적 윤희와 이초가 도망쳐 이성계를 비방하고 그를 타도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이성계가 고려의 부패관리 이님의 후손이라 주장하고 이성계의 가계를 왜곡하여 보고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고려의 마지막 4명의 왕도 이성계가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이를 믿고 그 내용을 명나라 역사서에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명태조 주원장은 한 글자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후 200년간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낼 때마다 고쳐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이 죽고 못 사는 명나라도 조선의 요구사항을 개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일설에는 단순한 오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흠집을 잡아 조선을 그들의 입맛대로 다루려는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 와서야 종계 변무는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와중에 역관 홍순원의 활약이 컸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조선의 지배층이 명나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4대의 예를 갖추고 명나라를 대국으로 대했지만 돌아온 건 개무시였고 홀대였다는 팩트를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국가든 종계 변무든 약소국의 서러움이라며 덮어버리기엔 후손들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지 않을까요?